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천천히 빗길을 걸으며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노원에 사시는 김정숙 어르신은 30년 동안 동창회 회장이었고 모임의 갯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릎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던 그 2달 사이 모임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퇴원하고 돌아온 그녀를 기다린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사모님이 그 사람한테 맡긴 게 잘못이죠. 30년을 지켜온 자리가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순간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화려했던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74, 평생 동창회 회장을 맡아왔던 주부입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그 회사 사모님이라는 이름으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은 참 부럽다. 사모님은 늘 웃고 다니시잖아.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동창들 모임에 나갔고 한 달에 2번은 개모임이 있었습니다. 갯돈은 제가 관리했습니다. 회원 12명 한 달에 50만 원씩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맡은 사람이라는 자리가 좋았습니다. 사모님이니까 믿고 맡기는 거지 하는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새 옷을 사 입었습니다. 남들이 어머 그 옷 예쁘다 한마디만 해줘도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은 늘 달랐습니다.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엔 웃음기가 다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모임 안에는 저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도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은 사람을 보면 속이 쓰렸고 못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60대 중반이 되면서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빠지면 사람들이 내가 약해졌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 생각이 건강보다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틴 끝에 결국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저는 갯돈 관리를 가장 가까운 회원에게 맡겼습니다. 미영 씨였습니다. 10년 넘게 저를 언니 하고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더디었습니다.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입원이 2달 가까이 늘어졌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수술 잘 됐어요. 묻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연락 자체가 끊겼습니다. 퇴원하기 일주일 전 미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죄송한데 갯돈이 없어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번호도 바뀌었고 살던 집도 비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12명이 모은 돈이 제가 누워있는 동안 사라졌습니다. 퇴원하던 날 저는 다리를 절며 모임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친했던 회원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초에 사모님이 그 사람한테 맡긴 게 잘못이죠. 그게 우리 돈인데 사모님이 책임지셔야 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자리가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모임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도 조용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의 절반을 제 돈으로 갚았습니다. 남편이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돈을 내주면서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당신 아플 때 한 번이라도 와봤어? 저는 그 질문에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2달 입원 동안 병문안을 온 사람은 딱 한 명, 그것도 10분쯤 앉아 있다가 약속이 있어서 하며 일어선 게 끝이었습니다. 그 2달 동안 매일 곁에 있었던 건 묵묵히 신문을 보던 그 사람, 제 남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한동안 저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이기도 했지만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50만 원씩 갯돈을 부어온 사람들에게서 미영 씨를 찾으려는 노력은 정작 별로 없었습니다. 대신 다들 사모님이 어떻게 책임질 건지만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킨 건 돈이었고 제가 지키려 했던 건 자리였다는 걸요. 그 안에 진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걸요. 몸이 회복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모임에 완전히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동네 작은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주 책 한 권을 빌려가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무도 나를 평가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평생 평가받기 위해 살았는데 그분은 평가받지 않기 위해 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무렵 길에서 옛 모임에 한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미영이 결국 못 찾았대. 그리고 모임도 그 일 이후로 흩어졌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을 지킨 모임이 사라졌다는데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요즘도 매일 아침 저와 함께 동네를 걷습니다. 천천히 제 걸음에 맞춰서요. 화려한 모임도 없고 갯돈도 없고 회장이라는 이름도 없지만 저는 이상하게 지금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남들 앞에서 우아한 척하느라 저는 제 청춘과 제 몸과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요. 진짜 저를 지켜준 건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묵묵히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이었다는 걸요. 체면을 지키느라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 갯돈을 관리하던 사람도 결국 곁에 남은 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지금 누가 계신가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